한식은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한식을 먹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꺼이 소비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그동안 유례없던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은 외출과 외식을 자제하고 집에서 먹는 간편식을 선호하고, 심지어 전염병 초기에 미국이나 유럽의 마트에서는 즉석식품의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 중에서도 한국의 즉석식품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심지어 음식과 더불어 한국은 넷플릭스라는 세계 최대의 영상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드라마, 영화를 상영했고, 스위트홈,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같은 드라마는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컨텐츠를 통해서 극중 주인공들이 먹는 한국의 음식에 해외 네티즌들은 또 한 번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또한 이것은 미국, 유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일본을 비롯해 아시아권에 속해 있는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의 식품 시장은 전염병 속에 엄청난 고속 성장을 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이런 식품은 한국 하면 무조건 거부부터 하고 보는 일본인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한국의 즉석식품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는 한국처럼 배달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 보니 지난 5월 27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식품 수출액은 총 42억 8천만 달러였으며, 이는 2019년 동기 대비 14.6%나 증가했으며 역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석식품 중에서도 한국을 대표하는 라면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29.2%나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6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라면의 경우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한국인들의 소울푸드라고 불리고, 드라마, 영화에서 수도 없이 많은 라면 먹방이 등장한 것도 하나의 좋은 이유가 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지난해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 작품이었던 영화 기생충에서 일명 채끝 짜파구리 먹방은 한국인들과 외국인들 모두가 너도나도 따라했었죠. 그로 인해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은 마트에서 한동안 없어서는 못 파는 제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한국의 즉석밥, 냉동만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의 높은 증가치를 보여주었고, 그 밖에도 떡볶이가 무려 56.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 한식 역시 함께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요즘 한국에서는 먹방이라고 하는 자신의 음식 먹는 모습과 음식을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앞서 말했듯 한국뿐만이 아닌 일본에도 전해졌고, 많은 일본 네티즌들 역시 인정하면서도 크게 놀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현재 일본에서 한국의 음식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라면, 냉동식품, 즉석밥 가릴 것 없이 간편식만 찾는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국 식품 없이 생활이 불편하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듯이 현재 일본 내에서 한국의 즉석식품 인기를 체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자세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근처 마트에는 한국의 냉장식품 전용 코너가 생기고 있을 정도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놀랐지만 다행히 일본의 제품을 함께 섞어두지 않아서 상당히 선별하기 편했어요. 과거와는 다르게 저희 집에는 일본 제품이 아닌 한국 식품만을 채워두고 먹는 편입니다. 난 매주 일요일 가족들과 함께 마트를 찾는다. 그리고 사람들의 쇼핑카트를 보면 대부분 한국의 라면이 들어있었어. 그래서 나도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신라면을 구입했어. 맵지만 상당히 맛있었던 것 같아. 신라면을 원하면 굳이 마트까지 가야 할 필요는 없을걸? 근처에 있는 돈키호테나 다이소를 방문해봐. 언제라도 끊임없는 것 같던데? 도쿄, 오사카를 중심으로 다수의 대도시는 한국의 식재료 가게가 신규 오픈을 하고 있다. 신라면 같은 라면은 지금 일본에서도 상당히 큰 인기다. 그리고 냉동만두나 3분 카레 같은 음식들도 상당히 인기 리스트야. 난 한국의 떡볶이를 좋아하게 됐다. 한국 길거리에서 우연히 떡볶이를 먹게 됐고 완전히 사랑에 빠졌어. 그리고 요즘 한국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의 신메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더라.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한국의 냉동식품은 정말 너무너무 맛있다.
특히나 지금 내가 먹고 있는 비비고 만두와 핫도그는 이미 일본에서도 없어서 못 팔 지경이 돼버렸다. 내 친구들 중 한 번씩은 다 먹어봤고 좋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한국 제품의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니 말도 안 돼. 한국의 주력 사업이었던 삼성도 한풀 꺾였다고 하고 현대차도 리콜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아니면 내가 모르던 사이에 한국의 주력 사업이 라면과 식품으로 바뀌기라도 한 건가? 4,700억엔이라고 하는 돈은 일본의 농림수산업 시장의 고작 절반 규모밖에 안 되는 수준이지만 상당히 발전한 것은 인정. 그리고 삼성의 3월 결산 매출은 사상 최고라고 할 정도던데 스마트폰뿐만이 아닌 백색 가전, 반도체, 플래시 메모리 외 총 12가지 품목들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한국의 삼성과 LG가 양분하고 있잖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출 시장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잖아. 특히 도요타, 혼다를 비롯한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현대와 기아 자동차에 힘을 못 쓰고 있잖아. 이제 모든 분야에서 일본은 한국에게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식품들은 일본뿐만 아닌 영국, 태국 등의 마트에서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폐기되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저 자신들의 로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이다. 저는 현재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확실히 말해 최근 한국의 식품들을 마트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량도 상당해 보입니다. 물론 실제로 먹어봤다는 후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태국 현지 물가를 생각하지 않고 비싼 가격에 팔고 있기 때문에 몰래 뒷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 한국의 배가 일본 항구에 입항해서 선원들 대부분이 일본의 라면만을 대량으로 구입했어. 한국 라면이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물어보니 한국 라면은 일본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들었어. 이젠 달라졌나 보네요. 기사를 보고 마트를 찾았는데 실제로 한국 라면의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거에는 신라면 하나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제조사로부터 부탁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 한국이 확실한 마케팅 전략을 펼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이제 진열대에서 한국 라면은 상당히 앞쪽칸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의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한국의 경제는 삼성, LG, 현대 같은 재벌 이야기보다 경제적 문제에서 BTS나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 차라리 한국은 BTS에게 이런 것들을 맡겨보는 건 어떨까? 그럼 수출도 지금보다 더 역대급일 것 같은데? 한국의 제품들은 수출이 는다 해도 그만큼 재고가 쌓이는 거다. 그럼 결국 한국은 해당 국가에게 로비를 했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지.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수출이 늘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의 자화자찬은 이제 듣기 민망할 정도다. 아무도 자신들을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이번 뉴스도 결국 그것을 잘 증명해내는 것이지. 한국의 인스턴트 식품은 대부분 매장에 쌓이고 있고 절대 판매되지 않고 있다. 마치 독이 든 것처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피해 다니고 있어. 이렇게 오늘 한국의 식품과 관련해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